안녕하세요. 스피크 코리안 포펀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MBTI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MBTI가 뭐예요? 외국인들은 이 질문을 듣고 많이 놀랍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이 MBTI를 물어보지? 왜 한국 사람들은 MBTI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먼저 MBT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왜 놀라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BT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검사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획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MBTI는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MBTI는 모두 1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J, ENFP, ISTP, ESFJ 같은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보면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네 글자는 4가지 질문이 답입니다. 첫 번째는 E와 I입니다. E는 외향형입니다. 영어로는 EXTRAVERT입니다. 외향형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I는 내향형입니다. 영어로는 인트로버트입니다. 내향형 사람은 혼자 쉬면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향형이라고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외향형이라고 항상 시끄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설명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S와 N입니다. S는 현실형입니다. 현실형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면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처럼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N은 직관형입니다. 직관형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오면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싶다. 처럼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T와 F입니다. T는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F는 감정형입니다. 감정형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기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했다면 먼저 친구의 기분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J와 P입니다. J는 계획형입니다. 계획형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호텔도 예약하고 식당도 찾고 시간도 미리 정합니다. 반대로 P는 즉흥형입니다. 즉흥형 사람은 여행을 가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MBTI를 재미있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만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있을 때와 가족과 있을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하나의 상자에 넣기보다 여러 가지 특징을 함께 보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빅5 성격 이론입니다. 하지만 MBTI에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한국 문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MBTI가 뭐예요? 외국인들은 생각합니다. 왜 내 이름보다 MBTI를 먼저 물어보지?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일까?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MBTI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한국 문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서로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왔어요? 무슨 일을 해요? 한국에는 언제 왔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MBTI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MBTI는 더 쉽습니다. 저는 ENFP예요. 저는 ISTJ예요.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생각해 봅시다. 철수가 MBTI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민지가 저는 ENFP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정말요? 저는 ISTJ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민수는 정말 다르네요. 라고 말하고 철수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물론 MBTI를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입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화라고 말합니다. 조화는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계속 놀자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MBTI를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여행을 가기 한 달 전부터 호텔도 예약하고 맛집도 찾고 버스 시간도 모두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역시 제이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행을 가서 우리 지금 결정하자.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피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한국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모든 제이가 계획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모든 P가 계획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MBTI를 믿어요? 제 대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조금은 믿고 많이는 재미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별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아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운세가 좋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MBTI도 조금 비슷합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소개할 때도 MBTI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친구는 INFP야. 우리 언니는 ESTJ야. 우리 형은 ENTP라서 말을 정말 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이름보다 MBTI를 먼저 말하지? 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MBTI를 사용해서 사람을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ESTP니까 무조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이런 성격일까?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BTI는 정답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MBTI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MBTI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한국에서는 MBTI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명할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MBTI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교육 문화와 사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험을 많이 봅니다. 학교 시험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등급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3등급처럼 나눕니다.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에 아주 익숙합니다. 물론 학생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MBTI처럼 사람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방법도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MBTI는 누가 더 좋다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혈액형 성격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혈액형으로 성격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O형은 소심하다. B형은 자유롭다. O형은 또라이다.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별자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성격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좋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MBTI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혈액형보다 MBTI가 더 재미있다. 왜냐하면 혈액형은 4가지뿐이지만 MBTI는 16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2명이 모두 O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ENFP이고 다른 사람은 ISTJ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MBTI가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말 더 정확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재미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을 아주 빨리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많은 사람이 바로 듣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줄을 서서 먹어봅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하면 다음날 학교나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빠르게 퍼지는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MBT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SNS에서 MBTI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MBTI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은 유튜브에서 MBTI 영상을 보고 또 다음 날은 회사 동료도 MBTI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유행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MBTI는 실제로 대화하기 편했기 때문에 유행이 오래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원래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여행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역시 제이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이번 주말에 부산 갈래?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진짜 피답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는 한국에서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웃고 공감하기 위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BTI는 성격 검사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하고 같은 노래를 듣고 이야기하고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습니다. MBTI도 그런 공통의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MBTI가 단순한 성격 검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 문화와 잘 맞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MBTI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과 SNS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출근할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잠자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를 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MBT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주제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MBTI별 시험 공부, MBTI별 연애, MBTI별 친구, MBTI별 회사 생활, MBTI별 화났을 때 같은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내 이야기 같다. 내 친구가 딱 저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MBTI라도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웃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상에서는 제2유형 학생이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계획표를 만들고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P유형 학생은 아직 시간이 많아 라고 말하다가 시험 전날 밤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맞아. 내 친구가 저래. 라고 웃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고 친구도 또 다른 친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MBTI 콘텐츠는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그래. 우리도 저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콘텐츠는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MBTI는 바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주제였습니다. 연애에서도 MBTI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는 ENFP와 ISTJ는 잘 맞을까요? INFJ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ESTP는 고백을 빨리 할까요? 같은 글과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MBTI만 보고 연애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회사에서도 MBTI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MBTI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지는 MBTI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편하게 알아가기 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도 비슷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말하고 전공을 말하고 취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MBTI는 INFP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이 저도 INFP예요. 라고 말하면서 금방 친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MBTI를 하나의 공통 언어처럼 사용합니다. 공통 언어란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이야기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이야기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MBTI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는 단순한 성격 검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MBTI가 크게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MBTI가 이렇게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만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나라에도 MBTI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취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포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날씨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언제 왔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한국 음식은 좋아하세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나쁜 뜻이 없습니다. 상대를 더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MBTI도 같은 질문입니다. MBTI가 뭐예요? 라는 말은 당신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BTI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외국인들은 가끔 한국 사람들은 정말 MBTI를 다 믿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래도 이야기하기는 재미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이 MBT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MBTI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MBTI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찾습니다. MBTI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저 또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튜브에 그 사람의 MBTI 유형을 적고 연애 방식이라고 쳐보기도 합니다. 나름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문화를 소개해 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